A매치 지옥 같은 A매치 기간이 지나고 그나마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는 A매치가 돌아온다는 거. A매치가요? 죄송합니다. K리가 돌아온다는 거. 죄송합니다. 정신이 나갔구나. K리그 1이 K리그 1, 2가 재개가 됩니다. 야, 이건 기자는 그러면은 다시 귀국해서 보겠네요, 영국으로? 아니요, 이번 라운드. 이번 라운드 보고 다음 주에. 네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새벽 시간에 K리그를 봐야 되는데요. 네. 이번 라운드 오랜만에 K리그 현장으로 출격을 합니다. 어디로 가세요? FC 서울과 대구 FC의 경기. 기동이 형 만나러. 네, 보러. 형이에요? 네, 기동이 형. 호영 호재를 호영 호재였어요? 예전 그렇죠. 옛날 그 저기 어디야 그때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냥 예전에 이제 그 김기동 감독이 포항의 6번이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인연을 쌓아가지고 서로 밥도 자주 먹고 네. 또 영국에서도 많이 만나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기동이 형 보러 갑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대구 팬들? 네. 네. 대구고 뭐고 저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입니다. 네. 자, 일단은 순위표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지금 현재 판도가 좀 더 잘 읽힐 것 같습니다. 자, 순위표 서우정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선두는 대전입니다. 승점 12점. 최근 3연승의 기세가 상당히 좋았었죠. 2위는 울산인데 울산이 지난 경기 이제 수원 FC 상대로 조금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대전과 승점차가 2점 벌어져 있고요. 김천과 서울이 승점 8점으로 3, 4위를 마크하고 있고 대구와 강원이 승점 7점으로 5, 6위, 광주와 안양은 승점 6점으로 7, 8위, 전북과 포항이 승점 5점으로 9, 10위에 있고요. 11위는 승점 4점의 제주, 12위는 유일하게 지금 승리가 없는 수원 FC입니다. 네. 자, 뭐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대전과 수원입니다. 역시 가장 맨 양 끝단에 위치한 두 팀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대전의 상승세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갖고 있는 스쿼드를 황선홍 감독이 잘 쓰고 있어요 지금. 네, 스쿼드를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정재희 선수가 선발 출전 기회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지만 후반 시작과 동시에 들어갔을 때 역시 마지막 15분에 힘을 상당히 잘 낼 수 있는 스타일이고 대전이 상당히 흥미로운 게 득점 중에서 한 골을 빼고는 나머지 득점들이 경기 시작 후 15분, 경기 막판 15분 요때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 흐름 잘 만들고 경기 막바지에 스쿼드의 힘을 잘 살린다. 이게 지금 황선홍 감독이 선두를 달리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수원 FC는 지금 승리 하나도 없습니다. 뭐 스쿼드 구성부터 사실 뭐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했는데 사실 뭐 이 정도일 줄은 모르긴 했죠. 물론 아직 많이 경기를 하진 않았지만 사실 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제일 삐걱삐걱거리기도 했고 근데 삐걱삐걱거린 끝에 결국엔 누구 데려왔다 뭐 이런 팀들도 있는데 수원 FC는 그러지가 못했죠. 네. 그래도 최근 두 경기에서 수원 FC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울산을 상대로 비겼다는 점, 네, 경기력이 조금은 상승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인 것 같고 오히려 약간 걱정되는 팀은 지금 9위 전북과 10위 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포항은 이제 ACL 엘리트 수년 경기로 인해서 A매치 기간에 열린 경기에서 포항을 광주를 극적으로 잡았죠. 그렇죠. 이겼죠. 예, 그 경기 중에도 좀 또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그걸 이기면서 약간 한숨을 돌렸고 전북은 지금 리그 4경기 그리고 ACL 두 경기 포함해서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 중에 4경기가 연속으로 무득점을 하다가 네. 한번 골을 넣으니까 그때 다실점에서 또 지고 막 그랬었죠. 네. 그래서 포획 감독의 축구가 초반 한 3경기에선 상당히 3-4경기에선 좋았었는데 그 약발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또 약간 자이언트 킬링의 자신감이 있는 안양을 만난다는 게 뭐 저는 전북에 이기는 게 약간 정배라고 생각되지만 네. 만에 하나 여기서 안양한테 또 잡힌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포획 감독에 대한 믿음이 거의 와장창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죠.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날 펼쳐질 경기들을 일단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토요일날 3경기가 열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과 대구가 서울에서 맞붙고요. 포항과 울산. 이번 시즌 처음 맞붙네요. 자, 그리고 대전과 광주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일요일에는 제주와 수원 FC, 김천과 강원, 안양과 전북 말씀하셨던 경기가 펼쳐지네요.
네 분께서는 어떤 경기에 가장 좀 주안점을 보고 계신가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포항과 울산의 음. 동해안 더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포항이 광주와의 경기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시즌 첫 승도 이제 그러니까 리그 첫 승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상승세를 이제 어떻게 반전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또 울산이랑 맞붙는단 말이에요. 동해안 더비는 객관적인 전력이 그렇게 많이 작용하는 경기는 아닙니다. 이 경기 재밌을 거고 피가 터지도록 뛰어야 되는 경기고 특히나 포항 지금 미친 듯이 뛰어야 됩니다. 포항 열심히 제가 포항 팬이라. 아 그래요? 저 원래 포항 스틸러스 옛날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대구가 아니라 예, 저는 원래 포항 팬이라서 죄송합니다. 붙어있긴 우선 팬들에게 하니까. 아니 죄송합니다만. 붙어있긴 하니까요. 네, 옆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경기는 중요한 거는 이 경기는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 네. 울산 입장에서도 꼭 잡아야지 선두권으로 계속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항- 저는 서울 대구 경기 보러 갑니다. 포항이 여기서 이긴다면 진짜 뭐 일거양득 뭐 여러 가지 한 마리 토끼가 아니라 뭐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부진하다가 이제 연승을 달릴 수 있는 것이고 뭐 굉장히 잘 나가던 두 팀을 연달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상승세 확실히 탈 것이고 상승세만 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겼으면은 뭐 답을 찾는 거니까 뭐 어떤 얼개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포항 광주전을 봤었거든요. 네. 근데 광주가 사실 이제 아챔을 하고 나서 좀 이제 좀 힘든 선수들을 빼고 경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포항이 이기긴 했지만 경기력이 사실 좋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진 않아서 굉장히 극적이었죠. 네, 이번 경기도 솔직히 저는 포항이 승점 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동해안 더비는 동해안 더비고 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전투력은 굉장히 높을 거기 때문에 포항이 작년에도 결국은 코리아컵 결승 같은 큰 경기에서 울산의 발목을 낚아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저는 뭐 이거는 접전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더비 경기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뭐 경기 내적인 것가 제일 중요하겠고, 근데 이제 그걸 재밌는 경기와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지역민들한테도 좀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렇죠. 산불 때문에. 두 네. 지역이 산불이랑 굉장히 밀접한. 그렇죠. 맞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선수단도 좀 경계를 했을 정도로 훈련장이 있는 그 송라에서도 연기 냄새가 났다고 그래요. 네, 포항 지역까지 산불이 조금 번졌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메인 산불은 아니지만 울산 광역시의 일부인 그 울주군. 울주, 예. 언양 쪽에서도 예. 산불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지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좀 엔터테인먼트를 드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경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저희 생방 들어오기 전에 잠깐 기사를 봤었는데 다행히도 메인 이제 주 불들은 거의 다 네, 잡혔다고. 진화가 네. 된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더 이상 이제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자, 포항대 울산의 이 동해안 더비 또 다른 경기 주목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서울대 대구. 음. 요르단 지금 우리가 느꼈을 때 요르단 알라이마트나 그 얘기가 저 알타마리보다 더 무서웠던 게 야잔 네. 아랍인데 이번 A 매치의 유일한 소두가 아닙니까? 예, 저는 손흥민 선수를 엄청 잘 막으면서 막을 때마다 마치 본인이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막 액션을 하죠. 네, 계속 네. 액션을 하더라고요. 이 남자 세징야 앞에서는 어떨까? 진짜 자강두천이네요. 이건 네. 정말. 세징야가 서울 원정 가서 꽤 잘하거든요. 그렇죠. 네, 중요한 득점들을 또 세징야의 발끝에서 대구가 만들어내면서 서울하고 대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목마를 때 서로가 우물인 느낌. 네, 이게 승점 3점이 필요한 터닝 포인트 때 꼭 서로가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번갈아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야잔과 세징야의 대결. 예. 이긴 선수가 명예 한국인. 명예한국인. 네. 그 대전과 광주의 경기는 이제 국가대표 차출에서 희비가 좀 갈린다고 할 수 있는데 광주는 A매치 직후는 아무래도 아산이가 유럽을 갔다 오기 때문에 그 뭐 출장 시간을 떠나서 비행 거리만으로도 좀 힘든 면이 있고요. 대전은 이제 주민규 선수가 30대 중반인데 대표팀 차출됐잖아요. 그렇죠. 농면보 감독이 고맙게도 황순호 감독을 배려했는지 요르단전에 명제, 네. 예, 아예 명제를 시켜줘가지고 주민규 선수가 뭐 별로 이제 체력적으로 고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저 일요일 세 경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뭐 안양대 전북의 경기, 이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사실상 안양이 지금 2승째인가요? 예. 예. 울산하고 대구를 잡았죠. 그렇죠. 네, 빅네임들을 잡았기 때문에 과연 전북을 상대로는 어떨까? 특히나 이제 전북이 하향세기 때문에 현재 뭐 별로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양이 과연 또 본인의 홈구장에서 아직은 홈에서 승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홈에서는 김천을 상대로 패했기 때문에 네. 예, 그때 야구가 페널티킥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경기가 꼬였죠. 나름 뭐 안양에도 전북과 연결되어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킹경규의 사위인 김현천 선수도 네. 과거 전북에서 그렇죠. 기대를 조금 모았으나 이제 성장하지 못했고 또 KBK 김보경 선수가 지금 안양 유니폼을 입고 약간 지금 왼쪽 윙포워드가 없어서 고민이거든요. 유병원 네. 감독이. 그래서 결국은 김보경 선수를 좀 활용을 할 것 같은데 김보경 선수의 왼발에서 만약 승부를 가르는 뭔가가 나온다고 하면은 네. 또 약간 전북 팬들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 하지만 전력으로 봤을 땐 전북이 이제 콤파니오도 돌아올 거니까 진다는 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전력만 놓고 보면은. 알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진짜네. 제주에서 펼쳐지는 제주 대 수원 FC 멸망전이네. 여기가 진짜네요. 근데 이 경기 구자철 선수 은퇴식 열리는 아, 이번 경기예요. 아. 예. 우리 또 구자철 선수 열성 팬이 올 수도 있겠죠. 아 유명 배우께서 네. 그 폭삭 소가수다 네. 드라마를 합성해가지고 제주에서 이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박보검 아이유 두 분의 얼굴 자리에 다 구자철 선수를 박아서 아 그래요? 구자철 손을 잡고 있는. 구자철 선수는 고생 많이 했고 좀 폭삭 유럽에서 속았죠. 돌아와가지고는 약간 폭삭 속았수다 느낌이긴 했는데 근데 구자철 선수가 계속 제주를 위해서 또 유소년 디렉터 역할을 하면서 이제 헌신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기운이 좀 제주가 지금 서울을 상대로 한 개막전에서 첫 승 이후에 좀 꼬인 상태거든요. 득점이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김학범 감독을 잘 아는 김은중 감독이 이 경기에서 첫 승을 거둘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지직에서 해리님이 포켓남은 응원하시는 팀이 있나요? 아 저는 서울 팬입니다. 서울 팬. 네. 서울 이랜드요? 이랜드도 좋아합니다. 네. 그 아시겠지만 그 하나원큐 앱에서 매일 응원하는 그 이벤트가 응원하는 팀. 있어요. 네. 저는 서울과 서울 2를 누릅니다. 제가 이제 목동에서 가까운 데 살다 보니까 네. 가끔 이랜드 경기도 보러 가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딱히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지만. 누르면은 2원 줍니다. 2포인트 네, 줍니다. 2원. 아, 그래요? 네. 어. 기분도 좋습니다. 네. 아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여쭤보셨으니까 네.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K리그 2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죠. 서울 이랜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요약을 하면은 예상대로긴 한데 근데 수원 삼성 수원 그게 삼성이 왜이냐? 11위? 11인데요? 예, 예, 11입니다. 자, 팀 순위 한번 다시 한번 짚어 주시죠. 1승 1무 2패 했죠? 네. 네. 최근 두 경기 연속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가장 최근 경기는 좀 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코리아컵이었다. 뭐 충남 아산과의 리그 4라운드에서도 결국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수원 삼성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수. 조급했던가 봐요. 이대로는 뭔가 안 되겠다. 조금 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영혼을 긁어 모아서 한번 마지막으로 질러보자 해서 1부 리그 디펜딩 챔피언의 또 주전급 미드필더였던 이규성 선수를 올해까지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미 미드필더 부자인데요. 수원 네. 삼성이 거기에 또 이규성을 데려와서 더블 스쿼드가 넘어요 미드필더가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는 브라질이 대표팀으로 5군까지 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봤는데 수원 삼성도 저 정도 스쿼드만 한 3군까지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멤버들 뽑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의외로 성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좀 이제 중계하시잖아요. 네. K리그 2. 네. 네. 뭐 변성환 감독이 답을 알아낸 것 같습니다. 저 지난번 코리아컵 때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규성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변성환 감독이 제가 들은기로는 뭐 직접 전화까지 해가지고 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라면서 약간 전술적 정보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원래 원보란치를 쓰고 있거든요. 원보란치를 쓴다는 건 그만큼 앞에서 공격적으로 상대를 압도하겠다는 의미인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변성환 감독이 지금 이제 이규성 선수 영입에 즈음해서 투보란치 시스템을 바꾸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조금은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상대를 확실히 이기는 내용보다는 이제는 결과다라는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K리그 2 경기 혹시 그 이번 주말에 펼쳐질 경기들 그래픽 있을까요? 네,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효경 기자가 응원하는 서울 이랜드가 홈에서 부천을 상대하는데 네. 부천이 요즘 되게 경기력이 좋더라고요. 부천이 올해 이영민 감독이 네. 외국인 선수를 잘 뽑았습니다. 사실은 K리그에서 이미 한번 거쳐가면서
약간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된 선수들을 데려왔어요. 이전에는 부천이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외국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실패. 거죠. 예. 근데 거의 긁었는데 거의 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보여줬던 선수들 위주로 영입했는데 이 선수들이 초반에 역할들을 다 잘하고 있어서 지금 깜짝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오늘 방송에서 다 담지 못한 말씀들이 있으시다면은 아까 뭐 첫 주제부터 지금까지 다 좋으니까 한 말씀씩 하시면서 그 사이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은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방송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씩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네, 이 와중에 우리 MG정 오피셜 인스타에 들어갔더니 네. 오늘 인준 받은 것에 대한 이렇게 또 보도 자료를 또 캡처해서 진짜요? 되게 예. 아, 이게 오늘도 좀 무슨 짜치게 뜻이냐면 이렇게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유, 바로 또 이심전심 통했습니다. 올리셨어요? 담당자가 폰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네. 저거 폰으로 하는 네. 거잖아요. 아 이게 지금 공문을 캡처해서 잘라서 올리는데 여러분 댓글이 열려 있습니다. 화이팅! 아직까지는 댓글이 열려 있네요. 네. 아마 지금도 금요일 밤이라 근데 직접 쉽사리 안 드실 것 같은데. 이게 하는 직원이 따로 계신 게 아니고 직접 하시는 건가? 저기 왜냐면 보면은, 읽어보면은 저 글의 워딩이 약간 음성 지원이 돼요. 오. 네, 화법 그대로인데? 네. 네. 댓글 이제 반응이 새로운 궁금하네요, 이 사회를 되는데? 저기 23세의 대표팀 등 남녀 연령별 대표팀 감독 빠르게 선임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그래서 그런지 지금 남자 23세 대표팀 감독은 누가 내정됐다라는 소문이 솔솔 들리더라고요. 아 누군가요? 예. 이임생?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네. 도쿄 대첩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임생이잖아. 예. 그래요? 김? 도쿄 대첩. 예. 도쿄 대첩 때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환생 인사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 저기 그 웃긴 거 있었는데 그 인스타 만들고 정몽규 회장 인스타가 이제 축구계의 여러 이제 주요 계정들을 팔로우를 하는데 그 인플루언서라고 해야겠죠? 그 감스트 씨를 네. 팔로우를 했는데 감스트 씨가 라이브에서 하지 말라고 말해가지고 약간 웃음을 준 그런 일이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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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다음번에는 이제 오늘이 스튜디오 출연이 마지막이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가신다면서요? 네네, 딱 요 할 때 이제 아마 비행기에 있을 겁니다. 비행기에 있을 건데 다음번에 스튜디오에 나오게 될 때는 정말 아무런 이야기 말고 네. 즐거운 이야기, 특히나 대표팀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즐거운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안고 다시 영국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많은 또 네.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국 이국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네? 영국 이국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아 한국에 네. 뭐 하고는 싶죠. 네. 이제 슬슬 이제 슬슬 거기도 저 10년도 있었고 네. 오늘 가기 전에 한 번 더 로또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건 뭐 전혀 중요하지 않은 여담이긴 한데 제가 이건 기자님이랑 방송한 게 한 4년? 3년? 네, 그 정도 됐죠. 3, 4년쯤 됐을 텐데 어제 우리가 군대 동기인 걸 알았어요. 네, 진짜 입대 동기. 정말 훈련소 입대 동기예요 두 분이. 네. 2002년 4월 29일. 네, 02-06기. 그래, 02-06기. 네, 02. 예, 심지어 카투사 같이 둘 다 같은 훈련소에 있었더라고요. 같은 그러니까요. 기수로. 예. 반갑다 전우야. 논산 논산에 있다가 이제 카투사가 후반 기용을 갔죠. 어. 그러니까요. 놀라웠습니다. 진짜. 이제서. 뭐 전혀. 반응이 별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제 다 들은 얘기라서. 네. 예, 저는 뭐 군대에 대해서 특별한 감이 없어가지고. 군대를 안 가서.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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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막 동기 막 그러길래 같은 부대 계시던 건가 이랬는데 같은 부대는 같은 부대죠 사실상. 그렇죠. 예. 육군 미 지원단. 8군 지원단, 예, 미 8군 지원단. 미8군 지원단이니까. 동두천에 계시고 그만해. 대구 외관에 계셨다면서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도 우리는 같은 동기니까. 예. 단결. 호. 예. 호. 예. 자 포켓남님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야잔 차력 쇼 기대합니다. 야단 야단 차력쇼. 예.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 지금 그거예요, 그죠? 뭐
우리 뚝스 선수가 뭐 뚝스가 좀 뚝배기가 터져야 되는데 좀 미지수기 때문에 그 야자한 차력쇼로 일단 지키고 뭐 조용욱 하나만 걸려라. 오늘이 이제 슈팅 햄스터에서 몬스터로 긁히는 네. 날이 되든지 뭐 누가 하나 긁혀야 겨우 하나 넣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왜 뚝스예요 진짜? 무슨 센스지? 몰라요.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예. 그런 건가? 예. 이제 킥스에 대한 오마주인가? 아니 뭐 그건 아니었던 것 본인이 보도자료 본인- 사면은 본인이 예. 뭐 뚝스라고 원하는 불린다고. 그거라고 예. 했다는데 그 첫 경기 뛰고 나서 믹스존 인터뷰에서는 약간 또 다른 뉘앙스로 아.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실은 저 너머에.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일단은 夸q12님 야잔 내 후보일 수도 있죠. 작년에 김기동 감독이 빼던데 국대 경기 이후. 근데 그거는 네. 다른 나라에 있다가 시차가 있을 때 얘기일 거고 이제 한국에 있다가 합류한 그러네요. 거니까 그러면은 뭐 다른 소용이 대표팀 없네요. 경기에 비하면은 체력 부담이 훨씬 적겠죠. 차라리 네. 라마단 라마단이 영향이라고 30일까지거든요. 라마단 영향이라고 네. 하셔야. 근데 요르단 선수들은 좀 자유롭게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배구의 KB 손에 보면 야쿱 선수도 요르단이에요. 네, 요르단 출신인데 좀 식사를 조절을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질문하셨던 분 중에는 최윤건님께서 서우정 기자님 전북 외국인 작업 다 끝났나요? 네. 또 데려와요? 어? 또 데려와요? 네, 지금 대기 중이래요. 네. 연맹의 계약선 넘어와 있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네. 근데 뭐 아 별로예요. 아니 크게 돈 들이고 그런 건 아니고 아, 한번 네. 내가 아까 얘기한 긁어보는 느낌으로 데리고 온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흐애님이 예전에 U20 월드컵 준우승 할 때 감독 누구였나요? 유시 월드컵 준우승 감독이 정정용 감독. 정정용. 뒤에 아유 정정용, 답이 바로 나왔네. 예, 알겠습니다. 자, 부교공의 진 부산 0대3 코리아컵 완패 경남 등 분위기 취재는 없으셨나요? 코리아컵에서 예. K리그 2 팀들이 이제 더 하위 리그에 저 우르르 탈락하는 그런 일이 있긴 했어요. 네. 그거는 약간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코리아컵에 큰 의욕이 없다. 우리는 승격이 일본 목표이기 때문에 네. 코리아컵에 힘 빼기가 그래서 뭐 이진들 중심으로 내보내서 이기면 좋고 뭐 지면은 우리는 리그에만 집중한다. 네, 그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리아컵의 권위가 그 정도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그러게요. 이강인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말에도 한국에 있다는 걸로 아 그래요? 알고 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네, 조금 뭐 엔리케 감독으로부터 다치기 전부터 엔리케 감독에게 좀 허가를 받아서 약간 휴가를 받았나 네, 보네요. 한국에서 조금 더 쉬고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모르겠네. 부상 때문에 더 빨리 들어갔을지도. 어차피 안 쓰잖아요. 효경이 굉장히 너 맵다. 요즘에 배구 방송하면서 혜원이랑 서로 뭐 토스를 주고받았길래 이렇게 맵게 방송을 하는 거야. 어차피 안 쓰다니. 안 써서 화가 나서요. 아프니까 아픈 선수한테. 근데 공항에서 포착된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랬었던 것 같은데? 했어요. 그러면은 네. 일찍 갔겠네요. 아니 뭐 딴 데 갔을 수도 있지 뭐. 아니 근데 이제 부상이 오히려 팀 입장에서 볼 때는 너 빨리 와서 여기서 치료해라라고 네. 했을 수 있으니까. 그 원래 저기 그 나라에서 스캔한 거 소속 팀들은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제로 사례가 있어서 아까 얘기한 그 캐나다 대표팀의 알폰소 데이비스가 캐나다 대표팀에서 이제 경기하다 쓰러졌는데 별거 아니랍니다 이러면서 뮌헨에 돌아왔어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 스캔해 보니까는 십자인대라서 6개월 결장이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팀 불러서 우리 팀 전담 병원에 들여다 보내지 전까지는 팀들이 안 믿어요.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